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4차 시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글 여행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복습한 후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여행하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시원한 포천 계곡을 떠올리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낱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둘러봤습니다. 가야산에서 내려온 맑은 계곡물이 아주 넓은 광목천과 같다고 해서 포천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었는데요. 시원한 계곡을 둘러보면서 가족 여행 내용을 담은 일기를 읽어본 기억이 나네요. 그럼 포천 계곡을 떠올리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간 낱말들을 복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리을 비읍 받침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여덟, 넓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과 비읍 받침 중에 리을 받침으로 소리내면 되었는데요. 넓어요, 넓은 등의 낱말을 읽을 때는 비읍 받침을 뒤로 보내어서 넓어요, 넓은 이라고 읽어줄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받침 비읍 시옷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없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받침 비읍과 시옷 중에 비읍 받침만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아기를 없다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는 비읍 시옷 받침을 써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쌍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낚시, 박 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기역 받침과 똑같이 소리가 나겠지요. 기역 받침과 소리는 같지만 쓸 때에는 쌍기역 받침으로 써주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쌍시옷 받침입니다.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한번 읽어보면 같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모양이 똑같다 라고 할 때 같다와 발음은 비슷하지만 여행을 갔다 라고 할 때는 쌍시옷 받침을 써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복습해 봤는데요. 우리는 경상북도 안동, 예천, 성주 이렇게 3개 지역을 여행하면서 받침이 2개씩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낱말들이었지만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함께 떠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떠날 새로운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경주는 역사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럼 교재 68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 첫째,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주어 서술어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이번 시간에는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공부합니다.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출발하기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출발하기에는 나무로 된 신기한 모양의 문화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주령구라고 하는데요. 주령구를 보면서 무엇에 쓰였던 물건인지 알아봅시다. 주령구는 월지에서 발견된 문화재예요. 지금의 주사위와 비슷합니다. 14개의 면에 재미있는 벌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주령구를 굴려 벌칙을 주고받으며 놀았다고 합니다. 네, 주령구는 지금의 주사위와 비슷한 것이라고 해요. 겉에 있는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는데 재미있는 벌칙이 새겨진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조상들께서도 지금과 비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지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통놀이를 즐겨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즐기는 전통놀이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는 전통놀이라고 하니까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했던 윷놀이도 생각나고 민속촌에서 체험했던 널뛰기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릴 적 즐기셨던 여러 가지 전통놀이가 떠오르시죠? 네,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주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69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지금부터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을 들려드립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도 경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경주로 체험학습을 갔다. 햇볕은 따스했고 산들바람이 불었다. 체험학습하기에 날씨가 좋았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안압지라고 불렸던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이었다. 봄바람을 느끼며 걸으니 기분이 상쾌했다. 네, 햇볕이 따스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 경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길가에는 벚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참 즐거운 여행이었겠지요. 둘러보기에서 얘기했던 동궁과 월지는 예전에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라고 해요.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햇볕이 따스한 날 꼭 직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람이 불었다. 두 번째, 날씨가 좋았다. 세 번째, 벚꽃이 피어 있었다. 네 번째, 기분이 상쾌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문장들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처럼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그럼 교재 70쪽 기억하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70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네, 기억하기에는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주어, 서술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덥다 라고 할 때 날씨가는 주어에 해당하고 덥다는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는 간략하게 알아두시고 교재 70쪽 문장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무엇이 어찌하다 표현을 살펴볼 텐데요. 무엇이의 자리에는 벚꽃이, 바람이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고 어찌하다의 자리에는 핍니다, 붑니다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래에 있는 연습 문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벚꽃이와 핍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벚꽃이 핍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벚꽃이와 핍니다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볼까요? 벚꽃이 핍니다. 다음 문장은 바람이와 붑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의 자리에는 바람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어찌하다의 자리에는 붑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바람이 붑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바람이와 붑니다 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볼까요? 바람이 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무엇이의 자리에는 날씨가, 기분이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고 어떠하다의 자리에는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습 문장을 한번 보면요. 날씨가와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날씨가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기분이와 상쾌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의 자리에는 기분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어떠하다의 자리에는 상쾌합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기분이와 상쾌합니다 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볼까요? 기분이 상쾌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표현의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준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벚꽃이 핍니다. 2번, 바람이 붑니다. 3번, 날씨가 좋습니다. 4번, 기분이 상쾌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익혀주셨는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 시간이지요. 교재 71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네, 71쪽 다시 보기는 바른 문장이 되도록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홍색 낱말 카드에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낱말 카드에는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홍색 낱말 카드와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울리는 표현을 찾기 전에 각 낱말 카드를 먼저 읽어볼까요? 분홍색 낱말 카드 표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두 번째, 바람이. 세 번째,
벚꽃이. 네 번째, 사과가. 다섯 번째, 바다가. 다음으로는 하늘색 낱말 카드에 있는 표현들도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붑니다. 두 번째, 잡니다. 세 번째, 맛있습니다. 네 번째, 핍니다. 다섯 번째, 넓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1번 문제를 함께 보면요. 아기가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과 어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잡니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 두 가지 표현을 선으로 이어주시고요. 함께 읽어보면 아기가 잡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2번 문제는 바람이 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어떤 표현을 골라주면 될까요? 네, 붑니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이겠네요. 두 가지 표현을 선으로 이어주시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바람이 붑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은 벚꽃이 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어떤 표현을 골라주면 되나요? 네, 핍니다 라는 표현과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선으로 이어주시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벚꽃이 핍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은 사과가 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바로 맛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텐데요. 두 가지 표현을 선으로 이어주시고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사과가 맛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바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과 어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넓습니다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겠네요. 두 가지 표현을 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같이 읽어보면 바다가 넓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만들어준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아기가 잡니다. 2번, 바람이 붑니다. 3번, 벚꽃이 핍니다. 4번, 사과가 맛있습니다. 5번, 바다가 넓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주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는 주어와 서술어라는 말이 낯설지만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인 만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상주에 있는 경천대를 둘러보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69쪽 둘러보기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